지금 대한민국 의료계가 정말 시끄럽죠.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이 갈등, 그 핵심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논쟁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바로 우리 식명과 가장 가까운 곳, 응급실입니다. 그 현실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나나 내 가족이 갑자기 쓰러진다면 과연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국가적 논쟁이 바로 이 단순하고도 무서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응급실 찾는 사람 수가 좀 줄어드나 싶었는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바로 목숨이 위태로운 중증 환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 의료 시스템에 뭐랄까 빨간불이 제대로 켜졌다는 신호죠. 30.9%.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면 정말 충격적일 겁니다. 응급실에 도착은 했는데 당장 필요한 수술이나 시술을 못 받아서 다른 병원으로 뺑뺑이를 돌아야 했던 중증 환자의 비율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증 환자 3명 중 1명은 구급차 안에서, 그러니까 길 위에서 소중한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 우리나라 응급의료 시스템 사실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지난 수십 년간 정부가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인프라를 잘 닦아놨어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지금 이 위기가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잘 갖춰진 시스템이 왜 삐걱거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필수 의료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 진짜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필수의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위기는요, 병원 전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생명과 직결된 특정 분야에 문제가 집중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니, 의사들이 왜 필수의료를 떠나는 걸까요? 이걸 그냥 사명감이 부족해서? 라고 말하기엔 너무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일은 힘든데 소송 위험은 크고, 근데 보상은 생각보다 짜요. 특히 지방으로 가면 의사 구하는 건 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고요. 이러니 누가 선뜻 가려고 하겠어요.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정말 과감하면서도 논란이 아주 큰 해법을 하나 내놓습니다. 바로 의사 수를 확 늘리겠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또 직접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바로 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이 거대한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2,000명?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이거든요. 여기에 무려 65%를 한 번에, 단번에 늘리겠다는 정말 파격적인 계획인 거죠. 정부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늘리느냐에 있습니다. 보세요. 늘어나는 정원의 82%,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대에 몰아줬습니다. 이건 고질적인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겠다는 일종의 승부수인 셈이죠. 이 파격적인 제안, 당연히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놨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결이 시작된 거죠. 자, 첫 번째 쟁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가? 정부는 OECD 평균을 봐라. 3.7명인데 우리는 2.6명밖에 안 된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잠깐만요 하면서 반박하죠. 우리처럼 민간 의료 중심인 미국이나 일본하고 비교해야지. 거기는 우리랑 비슷하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의사를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두 번째 쟁점은 바로 속도와 규모의 문제입니다. 2,000명 증원, 이게 과연 적절한가? 정부는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 고령화 속도를 보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의료계는 아니 갑자기 65%나 늘리면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건 실력 없는 의사만 잔뜩 만들어내는 꼴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핵심 주장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다. 그러니까 의사 머릿수만 늘려봤자 흉부외과나 소아과처럼 힘든 과에는 아무도 안 간다는 거죠. 근본적인 시스템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도 이런 반론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증언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엄청난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의사 수만 늘리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보세요. 10조 원 이상을 쏟아부어서 기피과 슈과, 그러니까 보상을 올려주고 또 진료의 난이도나 위험도에 따라서 돈을 더 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의료사고가 나도 법적 부담을 좀 덜어주는 특례법까지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직접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야심찬 계획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돈,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건 경제학적인 논쟁이기도 한데요. 의사가 늘면 의료비가 오를까? 의료계에서는 유인수요 이론을 얘기합니다. 의사가 많아지면 경쟁 때문에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게 되고 결국 국민 전체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거라는 주장이에요.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분석을 보면 의료비가 오르는 건 의사 수 때문이 아니라 수가 인상이나 고령화, 약값 상승 같은 다른 요인들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럼 실제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우리 의료비를 끌어올린 주범은 사실 의사 수가 아니었습니다. 수가 인상과 무서운 속도의 고령화, 이 두 가지가 가장 컸죠. 의사 수 증가는 보시다시피 영향이 가장 적은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의사를 늘리든 안 늘리든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이미 바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험료율은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 8%에 거의 다다랐고 이대로 가면 2026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의사를 늘리든 수가를 올려주든 그 비용은 결국 언젠가 우리 모두의 건강보험료 청구서에 찍혀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의사 증원, 그리고 필수 의료 개혁. 이건 단순히 의사와 정부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미래의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르는 비용을 기꺼이 감당할 것인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근본적인 질문입니다.